페이지 276페이지 8단원 단원 마무리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혜인이네 반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줄기와 잎 그림을 보니까 줄기는 앱의 수에서 10의 자리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의 자리는 잎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줄기와 잎 그림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체 학생 수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줄기와 잎 그림은 자료에 손실이 없기 때문에 잎의 전체 수로 우리가 학생 전체의 수를 알 수 있습니다. 1번 문제에서 혜인이네 반 학생들이 모두 몇 명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사용해서 잎의 수를 세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 줄기가 0인 잎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고요. 아래는 7개, 그 다음 줄기가 2인 잎은 3개, 그리고 마지막 줄기가 3인 잎은 4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수를 모두 더하게 되면 20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혜인이네 반 학생이 모두 20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수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줄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줄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잎이 가장 많은 줄기 1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1을 정답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수가 5번째로 많은 학생의 앱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앱의 수가 많은 순서로 우리가 생각하여야 되기 때문에 줄기와 잎 그림으로 본다면 마지막 줄기 3에서 잎이 가장 큰 5에서 시작하여서 앞으로 향하는 순서를 찾으면 되겠죠. 지금 5번째라고 했기 때문에 줄기 3에서 잎은 4개이기 때문에 줄기 2에서 아마도 5번째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 사람의 깔린 앱의 수를 찾아보면 잎이 7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줄기와 잎을 함께 써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몇 개가 될까요, 여러분? 바로 27개가 됩니다. 이렇게 3번까지 마무리하고 오른쪽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한 내용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에서 5번 같은 자료를 보고 푸는 문제네요. 오른쪽 어느 마을의 가구별로 하루 동안 사용한 수돗물의 양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하는 문제네요. 우선은 A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두 번째 계급에 속하는 수인데요. 우리는 계급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특징을 배웠습니까? 계급의 크기는 적어볼게요. 계급의 크기를 항상 일정하게 해야 한다는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계급을 통해서 150리터 이상, 200리터 미만이라는 첫 번째 계급에서 계급의 크기를 여러분 구할 수 있나요? 50리터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든 계급의 크기가 50리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A 값은 250이 되어야만 하겠죠. 자, 그래서 A의 값을 우리가 250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B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값은 300리터 이상 350리터 미만에 속하는 도수를 구하는 것인데요. 지금 B를 구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합계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는 가구의 수를 모두 합한 값이므로 우리가 중간에 끼어 있는 B를 구하기 위해서 40에서 나머지 숫자들을 모두 빼어내면 B가 구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40에서 4와 9, 12, 5, 2를 더한 값을 빼면 됩니다. 자, 계산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B가 8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250, B는 8입니다.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사용한 수돗물의 양이 5번째로 적은이죠. 자, 중요한 부분 밑줄 끌게요. 5번째로 적은 가구가 속하는 계급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수돗물의 양이 적은 순서대로 생각해 본다면 위의 계급에서 아래 계급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도수가 5번째에 속하는 계급을 찾아야겠죠. 자, 첫 번째 계급에서 4가구가 있다라는 것은 5번째로 적은 사람은 바로 두 번째 계급인 어떻게 되죠? 200리터 이상 250리터 미만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급을 묻는 문제에서 단위와 이상 미만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이네요. 자, 오른쪽은 윤성인의 반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라디오 청취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라디오 청취 시간이 9시간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40%일 때, 자, 중요한 부분이 지금 나왔죠. 9시간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40%다 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 인원이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도수분포표를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9시간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급 두 번째까지 선을 그어서 지금 위에 속하는 O와 A를 합한 값이 바로 전체의 4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미지수 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B라는 값, 즉 합계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민에 지금 빠지게 될 텐데, 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9시간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40%가 된다면 반대로 9시간 이상인 학생들은 전체의 몇 %가 될까요? 6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60%가 되는 인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죠. 몇 명인가요? 24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더해주면 24명이죠. 그러면 60%에 해당하는 인원이 24명이면 40%에 해당하는 인원은 우리가 몇 명일지 비례식을 세우거나 아니면 전체 인원을 x로 둔 후에 비율값을 구하는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비율을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전체 합계가 B명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 값을 이용해 볼게요.
이러한 전체 인원에서 퍼센테이지 60%이기 때문에 숫자로는 100분의 60만큼에 해당하는 인원이 24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비에 대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비를 구하기 위해서 100분의 60을 양변에 나누어 주면 되죠. 근데 숫자가 좀 크기 때문에 약분을 한 후에 나누어 줄게요. 10이 약분되고요. 2로 한 번 더 약분이 되네요. 5분의 3이 되어서 양변에 5분의 3을 나누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누기는 뒤에 있는 수를 역수로 하여 곱하기로 바뀌는 식을 우리가 이미 배웠죠. 약분을 진행해 볼까요? 그러면 전체 인원이 40명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B가 40명임을 알 수 있으면 이를 통해서 O와 A를 더한 인원이 몇 명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맞아요. 16명이 되어야 됨을 알 수 있죠. 그러면 A는 자동적으로 구해집니다. 바로 11명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러한 풀이 과정을 생각해 보았는데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 식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적겠습니다. 풀이 과정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 9시간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40%이기 때문에 반대로 9시간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60%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했죠. 자, 그 부분을 적어볼게요. 자, 문제의 조건에서 9시간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40%이므로 어떻게 되나요? 9시간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6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B를 통해서 방정식을 세어보면 B와 B에다가 100분의 60을 곱한 그 인원이 바로 17, 6, 1 이 세 개의 계급의 도수를 더한 24명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약분을 진행해줘서 B라는 값을 40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A를 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죠? A는 40에서 어떻게 되나요? 5, 17, 6, 1을 빼주면 11이 됨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마지막 답을 한번 적어볼게요. A는 11, 그리고 B는 40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우리가 이렇게 조목조목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막힐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가 곧바로 풀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277페이지 7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은 예난의 반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6분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16분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몇 %인지 물어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물론 X축에 놓여 있는 계급이 그쵸? 일정하게
같은 간격으로 그려져 있다는 사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세로축, 즉 y축의 그 y의 값이 도수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히스토그램의 높이,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각 계급의 도수가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가 얼마죠? 2죠. 그러면 첫 번째 계급에 속하는 도수는 2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그 다음에 계급의 도수, 그리고 그 다음에 계급의 도수가 10임을 또 바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직사각형 위쪽에 이렇게 도수를 정확하게 기입해 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매우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8명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4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16분 이상이죠. 그러면 16을 기준으로 세로선을 긋는다면 이 세로선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학생 수가 전체의 몇 %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자, 우선은 8명과 4명을 더하면 이제 12명이 나오죠. 이 12명이 전체 인원의 지금 몇 %가 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원이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요. 2와 6과 10과 8 그리고 4를 모두 더하면 전체 인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16분 이상인 학생 수는 8과 4를 더한 값입니다. 퍼센트니까 여기에 100을 곱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것을 계산하면 30분의 12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약분이 되어서 지금 6으로 약분이 바로 되네요. 5분의 2이기 때문에 약분이 한 번 더 되죠. 따라서 우리는 4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40%가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찬이네 반 학생들이 하루 동안 마신 물의 양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계급의 개수는 8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지금 계급이 총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실제로 풀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히스토그램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연속적으로 직사각형들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네요. 마지막 계급까지 이렇게 그려주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양 끝에 점이 찍혀 있는 구간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급을 그리지 않았죠? 혹시 이것과 관련되어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때 특이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혹시 기억나나요? 실제로 계급이 있지 않은데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도수가 0인 계급이 양 끝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원래는 그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급의 개수는 양 끝을 포함하지 않고 우리가 원래 처음에 있었던 계급의 개수를 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직사각형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니까 우리는 계급의 개수가 6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를 했는데요.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계급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 우리가 점의 개수를 세어주는 것이 아니라 양 끝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의 개수가 계급의 개수가 된다 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역은 틀렸네요. 자, 수정을 해볼게요. 6으로 수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급의 크기는 100ml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급의 크기, 즉 계급과 관련된 이야기는 X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X축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그쵸? 뭐가 되죠? 계급의 크기가 되죠. 이 계급의 크기가 일정하고 직사각형의 가로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많은 것들이 지금 좀 정리되면서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니은은 맞는 답이 되고요. 디귿은 전체 학생 수는 40명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지금 도수를 찾아보면 좋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가 그 계급의 도수라고 했습니다. 3명이죠. 그 다음에는 5명이죠. 9명, 그리고 11명, 8명. 차분히 여러분들이 찾아본다면 선생님이 방금 적은 이 파란색 숫자들을 모두 합한 것이 도수의 총합, 즉 여찬인의 반 학생들 전체 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명이 되나요? 40명이 실제로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 됩니다. 자, 리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가장 많이 마시는 학생. 자, 물을 가장 많이 마시는 학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을 가장 많이 마시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계급이 지금 X축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물을 많이 마신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오른쪽에 위치한 100ml 이상, 1000ml 이상, 1100ml 미만에 해당하는 이 4명 중에 가장 많이 마시는 친구가 지금 리을에서 물어보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그 친구가 먹는 물의 양이 1050ml이다 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나요? 물을 가장 많이 마시는 학생이 어떤 범위에 속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학생이 마시는 물의 정확한 양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나 정리할 게 있는데요. 바로 도수분포표와 또 무엇이죠? 히스토그램,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에서는 무엇을 알 수 없나요? 이렇게 정확한 값, 선생님이 원자료라고 수업 시간에 적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원자료의 값을 알 수 없어요. 이 값이 손실되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로 지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의 자료의 값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8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이렇게 8번까지 마무리